1년 내내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 중심의 휴먼시티 수원. 경기 남부 교통 거점 지역인 수원역과 불과 200여 미터 거리에 일명 집창촌이라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수원의 관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수원역을 꼽을 수밖에 없죠. 경부선 철도망의 아주 중심 요지였습니다. 이 수원역 앞이 성매매 집결지여서 우리 수원의 부러운 자화상 같은 곳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오던 성매매 집결지가 돌연 자진 폐쇄를 선언했다. 그곳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파주 용주골, 평택 쌈리와 함께 경기도 3대 성매매 집결지로 몸살을 앓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수원역 맞은편 걸어서 고작 5분 거리. 성매매 집결지는 어떻게 이곳에 자리 잡게 됐을까? 일제 강점기 때 성매매 업소가 생겨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60년대부터 성매매 업소가 군집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950년대 중반 전쟁이 끝난 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수원역 인근에 모여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사실은 도시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노점을 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살거나. 근데 그것조차 또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피난민으로서 또는 이촌 향도민으로서 그 수원역과 매산동 쪽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하숙집과 점차 성매매업을 겸하게 된다. 그리고 70년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확정되는데 결정적 계기를 한 거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이 생기고 나니까 이 둘을 오가는 사람들 수많은 인파들이 그곳을 오가게 됐고 그 인파들이 대부분 성매매 업소들을 이용하는 손님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며 성매매 집결지는 또 한 번에 큰 성장을 하게 된다. 80년대는 수원역 상권이 최고조로 발전했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유흥문화와 관련된 술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되려 또 성매매 집결지를 더 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현재의 집결지 형태를 갖추게 됐지만 90년대 새로운 유흥지역이 형성되며 잠시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다. 사그라들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다시 활기를 띈 거는 국가의 어떤 노동정책 때문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1990년대부터 대거 데리고 들어옵니다. 싼 집값과 공장이나 이런 곳으로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수원역이라는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 화성이나 안산, 또 심지어 경기 북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원역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수원역 주변에 이 노는 문화의 하나, 유흥 문화의 하나가 이 성매매 집결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장장 60여 년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5월 31일 밤 자진 폐쇄했다. 60여 년간 이어오던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에 이르게 한 힘은 무엇일까? 가장 오랜 시간 꾸준히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외친 건 시민단체들이다. 제가 2001년도부터 여성의 전화 활동을 했었고요. 그 여성의 전화 활동에서도
반성매매 운동을 했었고, 반성매매 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제도가 된 거죠. 제도화가 마련이 돼서 여성의 전화의 부설기관으로 어깨동무라고 하는 성매매 상담소 소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원역 성매매 직결지 폐쇄에 대한 운동을 했었고요. 특히 최영옥 의원이 활동했던 수원 여성의 전화는 일명 언니라고 불리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애써왔다. 끊임없이 여성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아울리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같이 나가서 언니들을 만났고 그 언니들 여성들의 얘기들을 들었었고, 2014년 수원시에서도 본격적인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성매매 직결지를 저로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도시의 이제 수준과 품격을 맞추기 위해서도 정비해 놓는 것이, 또 폐쇄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제였어요. 민간이 주도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그 민간 개발에 의해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행장 고도 제한에 걸려서 용산과 같은 방식의 고밀도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이 어렵게 됐어요. 고도 제한으로 15층 이상의 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하자 정비 사업을 통한 적은 개발 수익에 성매매 집결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 또한 난항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던 2018년 또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실패를 거듭하던 정비 사업에 공권력의 힘을 실었다. 2018년에 당선되자마자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을 갖고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 수원역 가로정비 추진단을 조직해서 이곳 집결지 내에 상주시킵니다. 그곳에 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또 이곳에서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을 매일같이 만나게 합니다. 골목길 화재 예방 등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개설을 명목으로 성매매 집결지 내 사무실을 마련해 상주를 시작했다. 성매매 집결지는 어둡고 저희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더 좋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성매매 집결지로 출근을 하며 성매매 종사자들을 만나 얼굴을 익히고 다가가려 노력했다. 가로 추진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추진단이 생긴 목표가 있잖아요. 성매매 직결지 폐쇄인 거지 소방도로만 놓는 게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구했던 게 공부 학습을 했어요, 같이. 그래서 가로 추진단 단장님들이랑 팀장님들도 여성단체랑 연결을 해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언니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가고 업체에 대한 실태도 알게 했고, 그래서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들은 잔뜩 날선 눈빛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였다. 처음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때 수원역 가로정비 추진단이 현장 사무실에 배치된 것 자체가 자기네들을 폐쇄하려고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반발들을 완화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함께 고민했다. 집행부한테 제가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고 정말로 우리는 폐쇄할 거라고 하는 의지를 끊임없이 보여줬을 때 이들은 그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일 아침에 이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드리면서 이분들 하나하나가 필요한 얘기들을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경청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조금씩 성매매 종사자들의 마음을 열어갈 때 폐쇄 후에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자활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직결지가 폐쇄됐을 때 그 여성들 인권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그 여성들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생활비에 대한 지원을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로 그거를 규정하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여성단체, 경찰, 시민 등 많은 계층이 참여하여 토론회와 자담회를 개최하였고 성매매 피해자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자활 지원 조례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때마침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추후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신호탄이 되었다.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자 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권을 유린하는 성매매 직결지를 우리 경기남부경찰청 핵심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경기남부청 경찰 전체가 고민하고 기획해서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하려고 했고요. 경기남부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직결지 폐쇄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들을 조금 가려야 되기 때문에 수원 시민들의 공론화의 그런 장들을 마련했습니다. 엄연히 성매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그 수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 60여 년을 그 자리에 그대로 이어져 왔다. 한간에는 느슨한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있었다. 저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데 성매매 직결지 내에서는 은밀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문을 걸어 잠그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단속하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속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썼지만 결국은 단속을 못하는 사례 등으로 계속해서 존치가 됐던 거죠. 교통의 요지 수원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성매매. 경찰은 할 수 있는 선에서 폐쇄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또 관할 지구대에서도 수회에 걸쳐서 신고가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증거 확보라든지 피의자들 검거하는 과정에서 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처벌을 못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신고에 대응했고 또한 그 지역 순찰을 강화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왔었습니다. 2020년 수원시 그리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하나 되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노력을 이어가고 있을 때 폐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랬죠. 우와. 업소가 굉장히 많고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랬고 그리고 이렇게 큰 번화가 안에 이 성매매 직결지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직접 가보시면 젊은 학생들이 교복 입고 있고 유모차를 끄는 주부들도 있고 이게 너무 이 상황이 맞나? 이렇게 젊은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어린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 이 같은 장소인데 이 업소들이 몰려있는 이 상황이 참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저기 보시면 주황색 건물이 팅볼이라고 팅볼이고요. 그 옆에 주변이 전부 다 성매매 직결지. 저기 차도를 건너서 가면은 바로 한 3분? 5분 거리에 바로 성매매 직결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죠. 아파트에서 불과 약 370m 거리. 입주자들은 아파트 인근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폐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가지 말라고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통행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주 박람회 때도 이 카페가 저희가 이제 두 곳이니까 두 군데 다 공문을 좀 발송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하고 나서는 그다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이 입주 초반에는 입주민분들이 아직 많이 입주를 하지 않았으니까 중후반 지나가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켓을 들고 하다 보면 그 종사자들이 좀 약간 마음에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맨손으로 같이 이렇게 뭐 두세 명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걸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입주자 모임을 통해 여러 번 회의를 지속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렇게 애써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막막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막막했는데 관련 단체들부터 먼저 찾아보자라고 해서 가로정비 추진단을 먼저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윤철 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많이 제시를 받았어요. 수원시 여성정책과도 만나서 면담을 했고 경찰서도 방문해서 이제 그 장소 제공 자체가 불법인데 왜 이런 불법 행위를 용인을 하고 있냐, 단속을 강화해달라 이런 민원도 넣었고 성매매 직결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저희 입주민분들 중에 한 분이 진보당에 계신 분인데 성매매 직결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담을 해서 같이 이제 서명을 받는 거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죠. 입주자들은 도둠 등의 시민단체들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걷기 운동을 진행하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의 캠페인으로 입주 예정자 2,2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 길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고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길이 저희가 수원역으로 오고 가야 하는 길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 아이들이 지나다닐 거리 곳곳에 보이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팻말. 지역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시와 경찰의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수원 시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매매 직결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폐쇄를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직결지 폐쇄를 앞당기는 데도 큰 힘이 됐죠. 이것이 이제 고등동, 매산동에 이제 경계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서 안심거리 조성 주민협의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수원역 직결지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또 수원 서부경찰서에 청원해서 실제로 또 그것이 지정됩니다. 수원시와 경찰,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모두의 염원이 통했을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2021년 2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여성 안심구역으로 선포되고 바로 다음 달인 3월 성매매 집결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었다. 약 2, 3년 전에도 이 CCTV를 설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집단 반발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직결지 폐쇄라는 공로나 그 다음에 업주, 성매매 여성들을 설득해서 일단 거기 CCTV를 설치를 했고요. 그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증거, 이런 체증 작업들을 했고요. 관계기관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압박이 한층 거세지던 2021년 4월 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악덕업주의 검거 소식이 들려왔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2020년 말부터 은밀하게 성매매 업주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깨동무라는 여성단체에서 피해 여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수원 서부경찰서에 고소가 돼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모든 일건 서류를 우리 경기 남부경찰청에
그 풍속수사팀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업주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하고 성매매로 유도한 뒤 몸이 아파도 손님을 받도록 강요하며 휴무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소는 경찰의 수사에 활기를 더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어느 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집행을 할 건데 내일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 정겸이는 업소 둘째 딸 그 주거지, 네, 그 휴대폰, 그 기금속 등 잘 압수를 하시고요. 그 수상한 구멍이라든가 그 몰래카메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 놓치지 않게 압수수색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서 개방을 못하면은 우리가 그 일단 압수를 한 후에 열쇠업자든가 강제로 하도록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2021년 3월 27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업소와 업주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 압수수색 검정영장 이거 집행하러 왔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 거 이거는? 네, 일단 여기 동부분이니까 보세요. 장난 아닐 텐데? 사진 찍어 여기 뭐 제가 있는 거지 지금. 지금 위에도 아마 해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있어 없어? 사람 있어요. 우리 직원이. 저희는 1층 맡은 거예요. 2층 맡은 사람, 3층 맡은 사람 있어. 이거 허술하게 나 아프다. 네, 원래 선생님, 오늘도 영장 집행부입니다. 광고? 정부하고 한 번에 안쪽에 있나? 아, 불도 저거네.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뭐지 이게? 중도끼 같은데. 도끼요? 예. 열쇠네. 관계 당국의 조여오는 폐쇄 압박과 성매매 업주들의 압수수색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위기감과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건물주들이라든지 업주들이 자신의 재산들이 또 압수나 몰수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의 장에 나왔고요. 저는 또 그들에게 우리 경찰의 그 몰수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서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죠. 경찰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때 수원시는 현실적인 설득을 이어갔다. 성매매 종사자들한테도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자활지원 조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고요. 이게 업주분들 이분들한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삶의 방법들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건축주분들한테도 건물들을 어떻게 신축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저희 시 8달구 건축가하고 8달구 건설가 등하고 얘기해서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분들한테 안내해드렸죠. 경찰의 계속된 압박과 수원시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2021년 4월 성매매 업주들로 이루어진 은하수 마을 주민협의체는 자진 폐쇄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당장의 폐쇄가 아닌 폐쇄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3년을 원했어요. 1년. 그러다가 올 추석 때 9월 말까지 도로 개선하는 시점까지 해달라. 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학권 의지로 이건 안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해서 경기 남부 경찰청의 단호한 의지에 2021년 5월 31일 밤 11시 20분 성매매 집결지의 모든 불이 일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원시와 경찰,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모두가 뜻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긴 시간, 20년이거든요. 2001년부터 해서 지금 21년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정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폐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저희도 반신반의했었고, 그리고 이제 폐쇄된다고 했을 때 안전한 폐쇄라고 하는 것들은 업주들은 문을 닫고 여성들은 또 다른 삶의 터전이 마련돼야 그게 안전한 폐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런 과정들이 펼쳐졌었고 또 경찰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됐었죠. 경찰에서 큰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시, 경찰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에 따라서 물리적 충돌 없이 전국 최초로 수원역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이룰 수 있게 됐죠.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60여 년 동안 어두운 밤거리를 붉게 물들이던 홍등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로 대부분의 이들이 기쁨을 표할 때 성매매 집결지 폐쇄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성매매 종사자들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막막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성매매 집결지를 바라보지만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곳에도 희로애락이 다 있고 여기 사람들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각자가 모두가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제일 처음에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달라 라는 그런 생각이셨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가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들은 당장의 막막함이었어요. 하필이면 사회에서 지탄받는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돈이 필요해서. 집에 들어갈 돈도 많고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뭘로 해서 먹고 살아요. 그냥 뭐 한 번, 딱 한 번. 처음이 무섭지. 어찌됐든 돈을 벌어서 집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여기 장애인 부모를 둔 사람도 있고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딸내미가 돈 좀 버니까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일절 지르면 여기 종사자들이 그걸 다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끊어. 형제 자매는 상관이 없는데 부모라서 못 끊는 거예요. 그래도 내 엄마 아빠인데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하다못해 지형제들은 다 대학 보내고 졸업시키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제대로 배움의 길도 안 가고 가장 아닌 가장 노릇하는 애들도 많아요. 애기 엄마들도 많고 미혼모 이혼한 사람도 있고 신랑이 먼저 죽은 애도 있고 여기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 성매매. 24시간 꺼지지 않는 홍등은 어느새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처럼 삶을 옥죄었다. 일하다 보면 손님들한테 맞는 경우 되게 많아요. 술 취했다고 안 받으면 업주 눈치 보이니까 받았다가
뼈아프리 대상이 되는 거죠. 맞다가 뛰쳐나가도 신고도 못하고 업주는 손님만 달래죠. 미안하다면서. 방 안에서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성폭행도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래도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업주가 말려서. 또 몰카 같은 불법 촬영도 진짜 많이 와요. 방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그냥 막 찍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자를 사칭해서 자기가 기자인데 여기 볼펜, 여기 녹음되는 기능이 있는데 얼굴 안 나오니까 얘기만 해달라고 그러고 찍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이곳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성매매 종사자들의 향후 거취에 대해 수원시의 고민은 깊어졌다. 수원역 성매매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업에 자립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원하는 일이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활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이런 것을 1년간, 12개월간 지원을 해드리면 성매매 피해자들이 업소를 떠나서 다른 생계 방법을 찾고서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의회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가 상당히 뜻을 같이 모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탈성매매 여성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보증금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1년 동안 지원한다. 그런데 시의 이러한 지원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분들이 성매매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경험했던 정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를 일단 해결을 해야만 이분들이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정서적으로 자활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성매매업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원 조례에서 마련한 경제적인 지원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더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은 이 여성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정서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그 기간도 1년이 아니라 좀 더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지원이 협소하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고 1년이라는 지원 기간은 턱없이 너무 짧다.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건 세금 낭비다. 반성매매 운동을 할 때 가장 동력이 됐던 것들은 여성들을 만났을 때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하나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족 내 성폭력으로 인해서 정말 돌아가지 못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국가가 그 어릴 때 가정폭력에서 나와 있을 때 국가 체계 안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 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테두리는 돼야 된다.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왜 그들을 지원을 합니까? 그것도 국가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 여성들도 저는 거기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행인 것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원으로도 탈성매매 여성이 조금이지만 차츰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게 자활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 대상자가 60명입니다. 60명인데 매월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해서 1년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종사자 한 명당 최고 2,360만 원까지 지원을 좀 해주게 돼 있고요. 그 중에 지금 60명 지원자 중에 8명은 취업을 했어요. 16명은 지금 이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지금 학원을 좀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자립하고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달에 2번씩 또 현장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또한 시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한다. 국가가 무한정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활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가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1년 동안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맞춤형을 고민하고 있어요. 시가 운영하든 국가가 운영하든 여성 일하기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정책이.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맞추고 도저히 트라우마가 심해서 치료를 요하는 언니들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심리적 치료를 계속해서 가져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거점 공간 만들고 있거든요. 거점 공간 안에서는 수익 구조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 안에다 커피숍이든 어떤 구조화를 만들어서 언니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익 구조를 그쪽에서 내서 언니들이 다시 한번 도움받고 또 언니들이 건강해지면 나가고 다른 언니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또 자활하고 하는 그런 수순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홍등가의 불빛은 꺼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진정 성매매업을 벗어던지고 사회 속에 자리 잡을 때 그때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진정한 종착지가 아닐까? 폐쇄 후 2021년 11월 성매매 집결지를 찾았다. 성매매 집결지가 있던 자리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성매매 집결지의 상징물이던 유리방과 함께 노후 주택들이 철거되고 낙후된 도로에는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포장도로 정비 사업이 한창이었다. 그리고 간판이 없어졌네요. 예, 10월 26일 날 청소년 통행금지 해제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고요. 10월 26일 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해제됐고 10월 28일 날 이제 모든 간판들도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실질적으로 1997년도 7월에 여기가 성매매 집결지였기 때문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해제됐다는 건 성매매 집결지가 진짜로 완전히 폐쇄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그마치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걸음할 수 있는 곳. 수원시는 앞으로 이곳을 활기 넘치는 시민의 거리로 만들고자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현재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집결지 관통하는 곳에 6m 폭의 소방도로가 시원스럽게 128m 정도가 뚫렸습니다. 그 2단계 사업으로 또 한편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더 하게 되고요. 성매매 업소 중에 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여성 인권에 관한 상설 전시도 기획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이곳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지나가는 길목에 있고 그러니까 또 혹시라도 시민들이 들리시게 되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작지만 또 알찬 휴게 공간으로도 쓸 예정입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비슷한 시기에 폐쇄 후 한층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곳이 있다. 바로 전북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 60여 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가 있던 곳이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선호송 예술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전주시가 매입한 7개의 거점 공간이 새로운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는 거점 공간들이 있어요. 더이 성평등 전주나 또 서점이나 또 새활용센터나 이러한 공간들이 새로운 콘텐츠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여행길 선미촌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7개의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곳에 더 많이
찾아오고 전주시는 선호송 예술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옛 성매매업소 5채를 사들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한때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공간에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복합 공간이 들어섰다. 선미촌 변화의 한 축인 시민단체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이고 수원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도심의 중심에 이러한 그 성매매 업소가 새롭게 이제 기능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이 집결지가 뭐 도시재생 또는 새롭게 변모를 꾸미는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그 물결처럼 이루어지는 거는 서로 뭔가 시너지를 내는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길고 긴 싸움이었다. 누군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 수원시, 경찰,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으고 행동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었고 그 속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기념 석 같은 걸 세워놓든 아니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든 좀 그런 거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되면 제가 아이랑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않을까요, 거기를? 네, 편하게 웃으면서. 근데 옛날에는 이런 공간이었어 하고 얘기하고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요? 몇십 년 동안 잃어버린 길이었잖아요. 시민들에게는 가지 못하는 곳이었잖아요. 저는 그 청소년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편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왜 당연히 가야 될 우리 청소년들의 길을 불법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가게 막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해제됐잖아요. 해제되고 앞으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오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고 가는 속에서의 여성의 폭력이 어떻게 그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한 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 폭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뻗어나가서 향후에도 산업혁신, 성매매도 많잖아요. 그래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져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장 60여 년 동안 수원시에 감추고 싶은 상처였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머지않은 어느 날 과거 성매매 집결지의 어두운 모습과는 완연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이곳에 오면 젊은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보다 진취적으로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도록 도시 발전 계획의 하나의 거점 공간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의 거리로 다시 태어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미래를 기대하고 또 응원한다. I could crumble into pieces, but I got a million reasons why I won't. 'Cause this heavy is a season, and the sun is always right behind the storm.